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년간 이제 남은 10개월 동안에 어떤 학습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한 여러분들이 2022년도부터는 직렬 선택도 이미 하신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직렬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더욱 고민하지 말고 교정직이라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공무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물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정직을 선택한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강한 의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합격하고야 말 것이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교정직 공무원은 좀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교정직 공무원은 그래도 뭐 내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내가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한 형태가 된다라면은 반드시 2022년도 4월 중앙부처 국가직 시험에서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정학이라는 과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첫 번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책이 두껍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전범위 공부를 해야 되면 과연 얼마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고 생소한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소한 용어나 낯선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굉장히 큰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책이 두껍다. 책이 두꺼운 이유는 교정론 파트와 그 다음에 형사정책론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택지 지문은 9급의 경우는 20문제, 사지선다형의 20문제인 80개 지문과 7급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험 변경에 따라 25개의 문항과 그 다음에 4개의 지문의 형태로 100개의 지문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아무리 두꺼운 책의 양일지라도 80개에서 100개의 지문을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범위에 대한 학습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책이 두꺼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갖지 않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정말 전범위 학습이 필요한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을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라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과연 시설 내 처우를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시설 내 처우의 중심이 되는 형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의 출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 위주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라면은 분명 좋은 성과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왜 이준이냐? 자, 여러분들 생소하고 낯설음에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거를 일상 용어로 쉽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갖지 않게끔 다가서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스토리 전개를 쭉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를 통한 수업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각인학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풀이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 방향을 조금 더 변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쪽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구급시험의 경우에는 무려 16문제 중에 15문제가 법령, 한 문제가 판례, 나머지 문제가 이제 학설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형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법령이 먼저 수업이 진행이 되고 법령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푼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법령을 이해했고 이해한 내용의 지문이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수업 패턴으로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는 제가 법령의 중요성은 누구도 어떠한 형태로도 말할 수 없는 만큼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땡땡이 노트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의 땡땡이 노트를 통해서 반복 숙달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노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역할 분담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쉽게 스토리 전개를 통한 키워드 위주의 익힘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험생님들께서는 그 수업 방식의 수업 내용에 집중과 그 다음에 기억과 그 다음에 저와 질문을 통한 소통을 해 나간다면은 반드시 꼭 우리 교정학이라는 점수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과목이 될 것이며 또한 그 전략 과목을 통한 고득점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정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을 통해서 고득점을 맞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법령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니고 또한 판례의 형태로서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경우에도 한 문제가 판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교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틀리라고 출제를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의 판례를 물어본 형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교정학을 준비했던 수험생은 그 문제를 틀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였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법령 위주의 문제 포인트가 될 거고,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법령을 기준으로 기출 지문의 형태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각인을 시킬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봅시다. 이게 올해 전체 우리 교정학 관련 법령의 전 범위의 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집행법이나 민형교도소법, 그 다음에 교도관 직무규칙을 교정학 관련 법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교정학 관련 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 보호관찰법부터 보통 각종 유해제도까지를 우리가 형사정책 관련 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형사정책 관련 법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험 출제 유형을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9급까지 보시면은 9급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교정학 관련 법령 쪽에서 8문제에서 10문제 내외인 40%에서 50%의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7급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0~60%의 출제 영역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출제 부분에 있어서의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형사정책 학설과 교정 관련된 학설에 관련된 거는 3문제뿐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올해 물론 7급 시험이 치러진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자, 여러분들 학설 부분은
쟁점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잘못 출제를 하면은 중복 답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법률 조항 위주로 시험 문제의 출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의 추세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법령 기준의 출제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또한 그 법령 기준의 출제 형태에서 기출 지문을 반복해서 출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출 유형의 지문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법령 중에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과연 법령을 다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감히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호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대상자, 두 번째 준수사항, 그 다음에 준수사항의 위반시 조치, 그 다음에 종료나 임시해제 이 정도의 형태로만 보신다 하더라도 보호관찰법의 문제의 형태를 찾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혼자 해 나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준희가 이 10개월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단계별 학습 패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쭉 따라오신다면은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정학을 전략 과목으로 또한 고득점 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수업 패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5, 6월 달에 입문서의 형태인 입문 강의와 처음 시작을 하는 초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 강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 8월 달에는 기본 이론 강의, 9, 10월 달에는 핵심 요약 강의, 11월, 12월 달에는 기출문제 강의, 1, 2월 달에는 실전 훈련의 형태인 실전 문제 강의,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최종 마무리 형태의 수업 방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5, 6월 달 입문 강의에서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형집행법 위주의 기본 틀을 잡는 수업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서와 그 다음에 교정관계법령 교재를 가지고 약 30강에서 32강 내외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물론 여기서는 형집행법의 위주의 모든 수업 패턴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가장 기존이 되는 법률을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 6월 달의 강의에는 이렇게 입문서와 교정관계법령집을 통해서 32강의 정도, 30강에서 32강 내의 형태로 기본 틀을 잡아주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교정학 전범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수서를 통해서 교정론과 그 다음에 형사정책까지 전범위의 형태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교정학 파트에서의 교정학 서론, 그 다음에 시설내, 사회적, 사회내 처우, 그 다음에 민형교도소법까지, 그 다음에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형사정책 서론, 그 다음에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그 다음에 범죄 대책, 소년사법까지 이렇게 전범위의 이론적 배경 지식과 법령을 아울러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이론 과정은 7월달 첫 주인 두 번째 주인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대략적으로 55강에서 56강 정도에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 10월 달로 넘어오면 핵심 요약 과정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핵심 요약 과정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수서의 수업을 농축한 핵심 요약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핵심 요약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요때 약 48강의 형태로서 수업을 준비할 예정인데 필수서 중심의 출제 경향, 필수서 중심에서의 출제 경향에 맞춘 형태에서 주요 이론 및 법령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변화를 주고 또한 이렇게 두꺼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이렇게 두꺼운 내용의 교재 내용을 자 이렇게 얇은 한 3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줄이는 형태로서의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규 1순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규 1순환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위주의 시험 포인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와 달리 9월과 10월, 그 다음에 11월과 11월에는 자, 여러분들 법령 1순환 강의와 법령 2순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2월 달에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법령을 기준으로 기출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 5년간의 키워드를 통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할 겁니다.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데 기출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기출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다른 어떠한 수업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나 양이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기출 지문으로 기출 문제와 기출 지문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2순환이 요때 역시 법령을 토대로 반복해서 법령 수업과 그 다음에 법령 이후에 기출 지문을 통한 수업 방식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1, 2월 달이 넘어오면 최종적인 형태로서의 기본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전, 기존에 준비를 했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1, 2월에 실전 훈련을 통한 5년치 기출 변형 문제의 수업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출 지문이 반복해서 숙달이 된다고,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예상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한 형태로 수업 방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치의 기출 문제를 변형함으로써의 여러분들에게 예상 문제를 통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며 또한 실전 문제풀이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시 동형 문제풀이라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기출 변형된 문제의 형태의 지문을 가지고 학습을 한 형태에서 자, 동형 시험을 보고 해설을 하는 형태의 강의로 변화를 주는 이런 1년 강의의 방식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3월 달의 경우에는 최종 마무리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여러분들 제가 올해 4월 1일 날 구급 시험을 대비해서 옳은 지문 특강과 옳은 지문 찾기의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옳은 지문 읽기와 틀린 지문 찾기의 형태로서 지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어서 옳은 지문에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이 지문이 틀리게 변화를 주면은 이런 형태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실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수업 방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커리큘럼대로 쭉 이어져 따라온다라면은 분명 좋은 성과가 나올 거고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쌤, 제가 정말 시간이 없고 소송법이나 다른 과목, 공통 과목에 대한 그 교양 과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에다가 일정 부분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교정학을 좀 최소화하는 형태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인 옳은 지문 읽기와 틀린 지문 찾기의 특강 형태로 수업을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커리큘럼대로 따라온다라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이 투여되지 않아도 수업을 철저하게 임함으로써의 고득점의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커리큘럼대로 따라와 주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은 합격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합격을 위한 준비가 되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저 이준이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와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할 것입니다. 또한 교정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의 전략 과목으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정학, 이 교정학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득점 과목입니다. 제가 10개월에 걸쳐서 들어가는 이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교정학을 여러분들에게 꼭 고득점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